자동차 운전 습관을 고치면 연비에도 좋고 차량 관리에도 좋고, 그런데 너무나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일반 운전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수십 년간 그 잘못된 지식들이 모든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연비 중요하죠. 그런데 차를 구매하게 되면 자기 차 엔진을 망가뜨리는 행위, 그 행위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차를 잘 관리해야 된다. 운전 습관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급가속, 급출발, 급감속, 급제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출발의 기준이 무엇이냐, 또 급가속의 기준이 무엇이냐, 급감속의 기준이 무엇이냐, 급제동의 기준이 무엇이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한 거죠. 그러면 오늘은 가장 기초가 되는 두 가지, 핵심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운전자들은 그 핵심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제조하는 분야가 있고, 또 정비하는 분야가 있고, 관리하는 분야도 있고, 사용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론 공연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론 공연비가 무엇이냐 이거죠. 공기 대 연료 혼합비가 이상적으로 맞춰줘야, 그래야 연소 효율이 높아진다 이겁니다. 자, 이론 공연비, 가솔린 차량은 14.7대 1, 디젤 차량의 공연비는 14.5대 1,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그 이론 공연비가 다 맞아질 것이냐, 아니면 이론 공연비가 항상 뒤틀리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알아야죠. 그러면 막연하다 아니다, 이 조건들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느냐, 운전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론 공연비에 맞는 연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면서, 측정 장비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장비는 제가 개발한 것입니다. 밑에 그래프 높이가 까만색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엔진이 현재 공회전 상태에서 625rpm 내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량은 틀립니다. 디젤 차량은 회전수 변화량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가솔린 차량, 휘발유 차량들은 이 회전수 변화량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엔진이 섬세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 전체 그래프 높이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습니다. 현재 630rpm 이 정도 되죠. 회전수를 흔들고 연료 분사량을 흔들어서 공회전을 안정화시킵니다. 자, 여기에 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가 가장 적게 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적게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연료 분사량을 그래도 일정하게
분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이가 조금 흔들리지만은 그래도 연료 분사량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론 공연비다 하면 공회전 상태에서 이론 공연비를 맞추겠죠, 당연히. 그러면 14.7대1 휘발유 차량, 디젤 차량 14.5대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전수를 높여 보겠습니다. 회전수를 높여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렇게 보시죠. 자, 회전수가 2000rpm까지 올라갔죠. 2000rpm까지 올라갔는데 연료 분사량은 비슷합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분사량과 비슷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650rpm이나 2000rpm까지 갈 때 여기서 이론 공연비가 휘발유 차량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나 디젤 차량으로 설명을 드리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론 공연비가 14.7대1이에요. 그러면 14.7대1에서 공회전 상태나 RPM을 2000rpm 정도 올렸을 때나 같다는 거예요. 자, 2000rpm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거의 같죠. 이론 공연비에 근접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공연비를 현실적으로 운전자가 하기에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 습관을 변경하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드라이브를 이었습니다. 그러면 550rpm으로 떨어지고 연료 분사량은 늘어났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2000rpm 근처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1900rpm 이래 올라갔었죠. 그런데 연료 분사량은 높아졌죠. 몇 배 정도 높아졌습니까? 한 4배 정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이론 공연비가 14.7대1인데 연료 분사량은 똑같은 회전수에서 4배 정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4배라 그러면 4대1도 안 되죠. 그럼 연소가 정상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겠죠. 자, 이론 공연비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풀악셀로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라이브 상태에서 풀악셀을 밟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자, 풀악셀을 밟았습니다. 맥스까지 떴죠. 그런데 풀악셀 상태에서 연료 분사량을 4배까지 올렸다가 다시 2배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했을 때 이렇게 공연비에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어하는 차량도 있고 제어를 하지 않는 차량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공연비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항상 14.7대1로 맞추는 것이 아니다 해요. 이 상태, 공회전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론 공연비가 14.7대1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자, 회전수를 높여 보겠습니다. 자, 연료 분사량이 줄어들죠. 조금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때는 14.7대1이 아니고 15대1, 16대1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 기어를 중립에 놓고 회전수를 높였다. 2100rpm 이래 올렸다 하면 더 떨어지죠. 자, 14.7대1이 아니고 15대1, 16대1로 빠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힘을 걸어주면, 차축에 힘을 걸어줬을 때 또 어떻게 변하느냐, 이론 공연비하고 동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아주면 이론 공연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공연비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망가뜨리는 이유는 뭐냐? 이론 공연비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엔진에 열을 가하게 되고, 이 열로 인해서 엔진의 피로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엔진에 열을 받게 하는 운전은 좋지 않다예요. 그죠? 자, 이 기준점을 보고 우리가 엔진 회전수를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보면 이 기준점에서 연료 분사량이 일정하게 되죠. 일정하게 되는데, 회전수를 확 올렸다가 발을 떼볼게요. 자, 연료 차단이 들어가 버리죠. 연료 차단이 들어온 상태는 공기가 들어왔다가 공기만 나갑니다. 그러면 냉각이 되겠죠. 엔진이 과열된 현상에서 냉각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그러면 공연비가 어떤 조건이 됩니까? 연료 분사가 없는 상태에서 공기만 들어왔다가 공기만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 공연비라는 것은 연소 조건이 좋다 하는 그 기준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둔 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론 공연비가 항상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속 페달을 드라이브 상태에서 밟게 되면 연료 분사량을 정량시켜서 이론 공연비와 동떨어진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엔진 차축에 힘이 걸리지 않게 하면 이론 공연비에 가까워지고, 자, 그래프가 내려오죠. 엔진의 힘을 어떻게 거느냐에 따라서 이론 공연비는 마음대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론 공연비에 근접한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운전자보다요,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 또 공연비를 컨트롤하는 이슈에서는 연료를 가장 적게 쓰는 운전 패턴으로 운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기어를 중립으로 둬볼게요. 기어를 중립으로 뒀을 때 이 부분 이론 공연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론 공연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일한 회전수에서 엔진의 연료 분사량을 늘린다. 4배로 늘린다, 5배로 늘린다. 엔진에 따라서 4배를 늘리는 엔진도 있고 5배를 늘리는 엔진도 있고 10배를 늘리는 엔진도 있습니다. 자기 차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연료 분사량 지금 보듯이 수평으로 쭉 깔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그래프는 연료 분사량입니다. 분사량인데 일정하죠. 그러면 이 일정한 것을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만들면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힘 변화를 또 봅시다. 힘 변화를 보면, 자, 엔진에 힘을 걸어줄 때, 변화를 줄 때 이렇게 조금씩 주죠. 그럼 무리가 안 가겠죠. 근데 힘을 이렇게 변화 주면 차 소리가 틀리죠. 그죠? 끌리는 소리가 나죠. 이 스토 테스트 방식입니다. 차축에 힘이 걸리든 어쨌든 상관없이 풋브레이크를 최대로 밟은 상태에서 이렇게 힘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무리를 주는 거예요. 차축에 걸리는 힘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 변화, 그래프 높이 변화가 많다, 순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
차축에 걸리는 힘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무리를 가죠. 자, 연소 조건도 안 좋아지고 연소 효율도 나빠지고 또 공연비가 안 맞기 때문에 카본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휘발유 차량은 카본 발생량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휘발유 차량도 카본 발생량 많습니다. 배기구에서 면이 나옵니다. 검은 껌댕이가 나옵니다. 2005년도에 그 껌댕이 나오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공연비를 운전자가 만들어야 되고, 그래프 높이 있죠. 이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연비가 안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연비가 안 맞다 하면 면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보기 때문에 배기구에서 나오는 매연을 볼 수가 없고, 또 지금은 DPF다 SCR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걸림망이 있기 때문에 매연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연비가 안 맞는 조건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엔진에 열이 축적되고, 또 매연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카본들이 실린더 내부에 축적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밸브 쪽에서 카본이 누적대가 있으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과정에서 압축 과정에서 셉니다. 어디로 셀까요? 흡기 밸브 쪽에도 새고 배기 밸브 쪽에도 셉니다. 압축 공기가 샌다는 거예요. 폭발할 때도 폭발 가스가 흡기로도 나오고 배기로도 나가버립니다. 폭발 행정에서 그렇게 합니다.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다.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엔진 상태가 안 좋아져서 카본이 계속 쌓이면 출력이 떨어집니다. 압축 효율이 떨어지고 폭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흡기 쪽으로 배기가스가 나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차 상태가 좋지 않은 차들, 이런 차들은 실린더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할 때 흡입을 하는데 배기구에서 배기가스가 들어옵니다. 압축을 하는데 흡기 밸브 및 배기 밸브로 압축가스가 새 나갑니다. 폭발 행정 때 흡기 쪽으로 폭발된 가스가 나가고 배기 쪽으로도 가스가 나갑니다. 또 배기 행정 때 배기구로 전체 다 나가야 되는데 이 가스가 흡입구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악조건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공연비를 맞추는 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을 일정하게 줘야 된다. 자, 일정하게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생각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운전자는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엔진이면 힘을 일정하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을 일정하게 주느냐 하면 연료 분사량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엔진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운전 방법입니다. 운전 습관입니다. 자, 우리가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리어커를 끌고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리어커. 그러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꾸준하게 힘을 주면서 밀어주면 좋겠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밀었다가 손을 탁 떼버립니다. 그러면 앞에서 리어커를 끌고 있는 사람은 뒤로 훅 쳐지겠죠. 그러면 다시 밀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힘들겠죠. 꾸준하게 밀어주면 좋습니다. 그렇듯이 엔진도 똑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으면 일찍 주차한 사람은 주차칸 안에 주차를 해놨을 것이고, 늦게 주차하시는 분은 또 앞에다가 막아놓는 주차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시동을 걸고 차가 나가려고 그러면 앞에 주차된 차를 밀어야 되는데, 밀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힘을 많이 쓰죠. 두 손을 붙여서 힘을 줘서 밉니다.
차가 움직이고 나면 힘을 일정하게 약한 힘을 주더라도 움직이고 난 다음에는 힘을 적게 줘도 됩니다. 꾸준하게 힘을 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힘 관리, 힘 변화, 차를 운전하실 때 힘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엔진에 무리가 가고 미션에 무리가 갑니다. 또 힘을 필요 이상 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공연비를 맞추는 운전을 해라 이거예요. 첫 번째는 공연비를 맞추는 운전 습관을 길러라. 두 번째, 힘 변화를 가급적 적게 주라 이거예요. 힘 변화를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드라이브를 줬을 때 힘 변화가 생겼죠. 힘 변화에 따라서 연료 분사량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힘 변화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작게 준다. 천천히 작게 준다예요. 작게 주죠. 이렇게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자들이 힘 변화를 모르면 어떻게 줄까요? 힘 변화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눈에 안 보이죠? 힘이 걸렸을 때와 힘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힘이 안 걸린 상태, 중립 상태에서 봅시다.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거나 이렇게 밟거나 큰 차이가 없죠. 그죠? 이슈에서 학습하고 보정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힘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차축에 힘이 걸렸을 때는 전혀 다르죠. 엔진 회전수가 많이 올라가든 적게 올라가든 상관없이 이렇게 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엔진은 차축에 걸리는 힘에 따라서 학습을 하고 보정을 하기 때문에 연료 분사량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셔야 되는데, 오늘 강의는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엔진 힘 변화를 크게 주지 마라. 두 번째, 공연비에 적합한 운전을 하라. 그리고 엔진을 열을 받게 했으면 열을 식혀주는 운전을 하라예요. 그래서 엔진의 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션도 열을 관리를 해야 되고 엔진도 열 관리해야 되는데, 엔진에도 오일이 들어가고 미션에도 오일이 들어갑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지 않는 운전을 하려 그러면 힘 변화를 적게 줘야 되고, 또 열을 받지 않는 운전을 해야 됩니다. 공연비에 맞는 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공연비 하면 자동으로 다 맞아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해드렸습니다.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들이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는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또 급제동, 정속주행,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들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홍보되고 활용되어 왔습니다. 자동차 산업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들,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 자동차 운전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제동 하지 말자, 3급을 하지 말자, 4급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정속주행 하자고 많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짓은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알아요.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감속 하지 말자, 정속주행 하면 기름을 아끼고 좋다, 이렇게 하는데, 급가속, 급출발, 급제동, 정속주행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두 가지요. 엔진의 힘 변화를 크게 주지 말고 운전을 하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연비, 이 공연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운전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요, 차 처음에 샀을 때부터 폐차할 때까지 차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자동차 산업요, 제조 분야, 정비 분야, 관리 분야, 또 사용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사용 분야는 효율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비, 엔진의 힘, 변화, 이 두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오일을 제때 교환해줘라, 또 엔진을 에어해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헛똑똑이들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부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엔진을 에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운행이 끝나고 나면 시동을 바로 끄면 안 되고, 엔진이 열받은 게 냉각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헛똑똑이들이에요. 자, 왜 그런 헛똑똑이라 하냐면, 시동을 걸었죠. 시동을 걸면 에어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에어리 필요 없을까요? 이 공연비 조건을 이해를 하시면 에어리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운행 중에 열을 받지 않게 운행을 하면 차를 운행하고 나서 바로 도착하자마자 시동을 꺼도 됩니다. 그러면 왜 에어를 시키고 출발해야 되냐, 또 운행을 끝나면 바로 시동을 끄면 안 되냐 하면, 그것은 차를 제조하거나 정비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에어를 하고 출발해야 된다. 에어를 안 하고 출발하면 어떤 상태로 하시면 됩니까? 에어를 안 하고 출발한다. 시동 걸고요, 드라이브 엮고 그냥 차가 굴러가는 대로 발을 푹 밟지 않고 그냥 굴리면 됩니다. 그러면 3분 에어해라, 5분 에어해라, 뭐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시동을 걸고요, 3분 5분 동안 천천히 가속 페달을 푹 안 밟고 천천히 부하를 많이 걸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하시고, 열을 가해서 에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속도를 내시건 밟을치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운행이 끝나고 나서 차를 세웠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이 엔진이 열을 받지 않는 상태에 운행을 했다 하면 바로 끄면 되는 거죠. 막 가혹하게 거칠게 운전해서 엔진 냉각수 온도가 높다, 엔진 오일 온도가 높다 하면 조금 냉각팬이 도는 시간, 엔진이 냉각되는 시간을 기다렸다고 끄면 되죠. 그거도요, 자기 자신이 엔진을 어떻게 운행했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서 적절하게 정하시면 됩니다. 막연하게 바보들 기준으로 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차를 많이 알게 되면, 이 조건에서는 엔진을 조금 냉각시켜서 시동을 꺼야 되겠다, 아니면 바로 꺼도 되겠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잘 사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려면 운전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운전 습관이라면 정확하게 두 가지만 잡으세요. 엔진 힘 변화를 크게 주지 않는 운전을 한다. 또 두 번째는 공연비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운전을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파고 들어오면 자동차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는 운전 습관 이 이야기 싹 접어버리세요. 다 적고요, 급출발, 급가속, 급자동, 정속주행 이런 이야기도 다 접어버리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것은요, 수십 년간 훑어먹었기 때문에 진보된 기술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기술, 그 정도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엔진의 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운전을 하지 말자, 하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론 공연비에 맞는 운전을 하자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두 가지만 챙겨줘도 엄청난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엉망인 거예요.
자기 지식도 정리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